안녕하십니까. 이번 파이썬 심화 2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시면 첫 번째 비지도 학습 개념 및 비지도 학습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이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개한 후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란 무엇이고 관련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그 AG와 블러드 글루코스 혈당 데이터를 가지고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코드 또 그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그래프로 시각화할 거고요.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 데이터, 그 다음에 혈당 데이터,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데이터,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해서 한번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지도 학습 개념을 소개해 드리면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파악하고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도 학습과는 좀 다른 편이고요. 비지도 학습에서는 클래스 레이블이 제공되지 않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유사성을 찾아서 그룹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모델에는 군집화와 연관규칙이라는 모델을 지금 이번 차시, 그 다음에 다음 차시, 그다음에 또 다음 차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집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군집화란 유사한 특징의 데이터끼리 묶는 방법이고요. 유사한 특징으로 묶인 각 그룹을 군집 또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군집화 모델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 방법과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에 앞서서 먼저 이용할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캐글이라는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에 있는 당뇨병 관련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요. 이 당뇨병 관련 데이터셋이 미국 당뇨병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워낙 데이터량이 많아서 이 중에서 알라바마 주와 관련된 그 200개 데이터 파일을 Diabetes Dataset Alabama 200.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 중에서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에 BMI,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그 다음에 혈당, 항목만 이용을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나이 데이터를 한번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AG에 관련된 시각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지금 40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MI. 이것은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비만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18.5 미만은 저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BMI 수치상. 그 다음에 18.5에서 23은 정상 체중. 그 다음에 23에서 25는 과체중. BMI 수치가 25 이상은 비만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BMI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한 25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드 글루코스 혈당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데이터의 그 기준은 보면은 지금 혈당 수치가 100 미만이면 정상이고요. 100에서 125면은 당뇨 전 단계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5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뇨로 판정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을 보면은 그래프상에서 150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bA1c 당화혈색소 데이터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화혈색소란 2, 3개월간의 이 평균 혈당을 의미하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한 4에서 5.7 정도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5.8에서 6.5면 당뇨 전 단계, 6.6 이상은 당뇨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상에서는 지금 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 탐색 부분에서 그래프를 시각화할 수 있는 그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신 그러한 그래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로 시각화할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 그래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matplotlib이라는 것과 cbone이라는 것을 임포트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펜다스를 임포트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요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이용하고자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됐고요. 요 인풋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먼저 그래프로 시각화 할 수 있는 거가 나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 하겠는데요. 요 세 줄 코드가 나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의 이제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히스토그램 형태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시각화한 거를
시각화할 수 있게끔 이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유사하게 그 다음에 BMI라든지 그 다음에 혈당, 당화 혈색소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된 코드를 실행하실 때 파이참에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된 오류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참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matplotlib이라든지 cbon, 그 다음에 판다스, scikit-learn, scipy 등등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cbon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cbon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요. 맨 먼저 cbon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대개 아래와 같이 지금 cbon 밑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나고요. 또한 코드를 실행했을 때 지금 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오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참에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파일에 그 settings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파이참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cbon 라이브러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bon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요 플러스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서 맨 위에 비어 있는 요 칸에 cbon이라고 작성하고 맨 밑에 지금 install packages를 클릭하게 되면 cbon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cbon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맨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패키지 cbon installed successfully 라는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 설치된 cbon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K-means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이란 K-평균 군집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클러스터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K개의 클러스터로 데이터를 군집화하는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고요. 데이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패턴 파악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클러스터 개수를 선정을 한다든지 각 클러스터의 중심점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을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클러스터 개수를 결정하는 일이 되겠고요.
클러스터 개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그 K개의 클러스터의 중심점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K개의 클러스터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요,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해당 데이터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3단계가 끝난 후에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XY 좌표의 평균을 구하여 새로운 중심점을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새로운 중심점을 가지는 클러스터를 이용을 해서 또 군집화를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3과 그 다음에 4, 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를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점의 좌표가 변화가 없을 때까지 단계 3과 단계 4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아주 핵심적인 코드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핵심 코드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크게 이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지금 보시면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위해서 scikit-learn을 여기에 scikit-learn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와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matplotlib, 그 다음에 cbone, 이거는 그래프 시각화를 위해서 임포트 시켰으며, 그 다음에 pandas는 지금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었다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pandas를 임포트 시켰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데이터 파일을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들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그 인풋 데이터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K-means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맨 먼저 클러스터 개수를 설정을 하고요. 설정된 클러스터 개수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 모델을 생성하며,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여기 .fit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델을 기반으로 지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지도 학습을 진행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지도 학습이 진행이 끝나면 그 결과로 얻어진 클러스터링 정보를 지금 input 데이터라는 원본, 데이터 원본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클러스터라는 항목에다가 이 클러스터링 된 정보를 추가를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파트는 이제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age 데이터와
블러드 글루코스 혈당 데이터를 이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에이지와 혈당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지 코드를 가지고 먼저 설명드리면, 요 첫 번째 파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인풋 데이터에 읽어드리고요. 인풋 데이터에 있는 에이지와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데이터만 가지고서 지금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클러스터 개수를 2개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K-민즈라고 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된 학습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요 fish라는 함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지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비지도 학습이 진행된 결과로 클러스터링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는 이 인풋 데이터라고 하는 그 원본 데이터에 클러스터라는 항목에 클러스터링 된 정보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죠. 이 아래 코드에서는 이제 시각화를 위한 코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요 그래프의 사이즈는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스캐터 플롯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X축 데이터, Y축 데이터, AG, 블러드 글루코스 레벨 이렇게 지정을 해서 X축, Y축 값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u라는 거는 지금 범주를 지금 클러스터별로 다른 색깔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범주별로 색깔을 다르게 지정하기 위해서 Hu는 클러스터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옵션들이 되겠고, 마지막에 사용할 데이터는 이 인풋 데이터,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겠고요. 이 그래프의 전체 타이틀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은 이와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까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블러드 글루코즈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2개의 클러스터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125를 기준으로 해서 125보다 낮은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125보다 높은 또 하나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혈당을 기준으로 125라 함은 당뇨병의 그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가 125고요. 그래서 125보다 낮은 그러한 그룹은 이제 정상 그룹이 되겠고요. 125보다 높은 혈당 수치를 가진 그룹은 당뇨병에 해당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클러스터로 나뉠 때 어떤 당뇨병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된 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데이터가
없음에도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개수가 지금 이렇게 3개로 놓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했고요. 이것도 혈당을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25보다 낮은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25에서 그다음에 175 아래 요 그룹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보다 높은 그룹이 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맨 아래 그룹은 125보다 낮기 때문에 정상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룹은 이제 125보다 많은 높은 수치의 그룹들은 당뇨에 해당되는 그룹이지만 이걸 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5에서 한 175까지 하나의 그룹과 이 혈당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200 이상인 그룹을 아주 혈당이 높은 그룹을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그룹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혈당과 관련된 데이터가 주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화혈색소 HbA1c 데이터와 혈당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K민주 클러스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는 데이터 파일을 읽어다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클러스터 개수를 2개로 설정을 하고 K민주 클러스터링을 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그 학습 모델에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지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된 결과를 인풋 데이터에 다시 추가를 했고요. 마지막 파트는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결과를 보시면 지금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이 되는 혈당 수치는 125가 되겠습니다. 125보다 아래는 이건 정상, 125보다 높으면은 이거는 당뇨에 해당되는 혈당 수치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당뇨병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룹이 되겠고요. 요 아래는 지금 정상 그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 건 아니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혈당과 당화혈색소 2가지 정보가 주어졌지만 지금 혈당 정보를 가지고 클러스터링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개수를 3개로 선정을 하고서 지금 결과를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고요.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5보다 아래는 정상 그룹이고요. 120보다 혈당 수치가 높은 그룹은 당뇨병에 해당되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을 또 2개로 나뉘어서 대략 한
22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주 혈당이 높은 그룹, 또 요 높은 그룹을 또 추가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아주 혈당이 높은 그룹, 그 다음에 지금 그 125에서 한 200 정도에 해당되는 혈당이 이런 그룹, 그 다음에 혈당 수치상 125보다 낮은, 이제 요거는 당뇨병은 아닌 정상인 그런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당화혈색소와 혈당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했지만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화혈색소와 체질량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일단은 말씀드리면, 여기서 데이터 파일에서 파일을 읽어다가 지금 여기서 당화혈색소 데이터,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 데이터를 가져다가 거기서 데이터만 이용을 해서 지금 학습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클러스터 개수는 2개를 이용해서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비지도 학습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얻어진 클러스터링 정보를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 시각화 결과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은 BMI를 기준으로 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BMI를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지금 그 기준이 되는 BMI 수치를 보면 한 25 정도가 되겠고요. 25나 25가 약간 안 되게, 그걸 기준으로 2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5라는 기준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비만이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BMI 수치상. 그래서 요 밑에 25보다 아래에 있는 수치들은 정상, 체중이 정상인 수치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보다 높은 요거는 이제 비만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개수를 3개로 증가를 시키고 얻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BMI를 기준으로 3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 24 정도에서 지금 25보다 아래에 있는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체중을 가지는 그런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5보다 더 높은 그룹은 비만에 해당되는 그룹이겠는데요. 요걸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지금 한 30, 지금 3 정도, 그거보다 더 높은 요 수치에 해당되는, 대부분은 사실 35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수치들인데, 요거는 이제 고도 비만에, 요 부분은 이제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만에 해당되는 그룹이 되겠고요. 자, 요거 아래는, 맨 아래는 정상에 해당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늘려서 한 15개 클러스터로 증가시킨 다음에 한번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해보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BMI 기준으로 클러스터링 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당화혈색소도 이제 고려가 되어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은 그룹,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룹,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룹. 자, 요런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기준상 한 5나 5 이하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이 정상인 그런 그룹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런 그룹, 그 다음에 요런 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있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부분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그룹, 그 다음에 이 그룹, 그 다음에 요 정도, 요런 그룹들은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한 5.8에서 6.5에 해당되는 그런 그룹들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는 그룹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6.6보다 더 높은 그런 그룹이 되겠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를 많이 늘리다 보면 이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또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도 보여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이란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패턴을 파악하여 그룹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비지도 학습 중에서 이제 군집화라는 것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묶는 방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이나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 있겠으며 이번 차시에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또 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이용할 데이터로는 케글에 있는 당뇨병 관련 데이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 그 다음에 에이지, BMI, 그 다음에 혈당, 당화혈색소 데이터를 이용하였습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이란 K개의 클러스터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군집화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 클러스터 개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의 중심점 위치를 랜덤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K개의 중심점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해당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의 XY 좌표의 평균을 구하여 클러스터의 새로운 중심점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반복을 해서 또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고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하고 그래서 새로운 중심점의 좌표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